네, 안녕하십니까. 다름 아닌 폴란드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프로그램에 한국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건데요. 지난 2018년 1월경 폴란드는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오거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공표했었습니다. 폴란드 해군은 현재 노후화된 독일제 잠수함 4척을 퇴역시키고 구소련 시절에 도입한 킬로급 잠수함 한 척만을 운용 중인데요. 그마저도 부품 수급이 불가능해 제대로 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해군력을 재건하기 위해 2에서 4척의 대형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는데요. 발트해에 배치된 러시아 함대의 대응함과 동시에 여차하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직접 타격이 가능한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러시아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부분적인 상호확증 파괴 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죠. 또한 당시 폴란드 국방차관이었던 바토시 코브나츠키는 K9 자주포 외의 잠수함, 구축함 등 해군 현대화 계획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잠수함 사업은 육공군의 현대화 프로젝트의 3순위로 밀려났고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다시금 오거 프로젝트가 재시동을 걸고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다시금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 건 2가지 사건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21년 4월 21일에 발생한 인도네시아 잠수함 난갈라함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난갈라함이 함내로 물이 들어온다라는 마지막 통신을 남기고 실종되었다가 이후 침몰이 확인되어 53명의 승조원이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인도네시아군 특유의 막장 정비 행태로 발생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마찬가지로 낡은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던 폴란드 해군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더불어 지난 9월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최대 규모의 가스관 노르트스트림이 러시아의 사보타주로 인해 포격된 사건이었습니다. 폴란드 바로 앞바다인 발트해에서 러시아가 태엑스를 저질렀는데도 막지 못한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폴란드 해군은 낡은 잠수함을 교체하고 러시아 해군에 맞설 전력을 급히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지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 여러 경쟁자 중 한국이 가장 유리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차기 잠수함 사업에는 독일의 212급 잠수함, 프랑스의 스콜펜급 잠수함, 스웨덴의 A26급 잠수함 등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우조선이 최신형 잠수함 DSM-2000을 들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래식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대우조선은 지난 2011년 인도네시아에 세 척의 DSM-2400형 잠수함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인도네시아에 도입될 세 척의 잠수함은 보다 발전된 소나레이더와 추진기관, 연료전지를 갖춘 DMSA-2000형 잠수함으로 설계했지만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뒤통수로 잠수함 사업이 잠정 중단돼 버리면서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계약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미 잠수함 건조를 위해 자재 발주를 해댔었기에 수백억 원의 손실까지 안게 될 예정이었죠. 그런데 폴란드가 다시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는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 DSM-2000형 잠수함의 설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자재도 준비해 두어 건조에 들어가면 단기간 내에 완성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우조선이 제작한 잠수함이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세계 유수의 잠수함 제조국들과 비교해서도 스펙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는데요. 대우조선은 현재 DSM-2000형의 설계를 보다 현대전의 요구사항에 맞게 보강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이어 최초로 개발된 국산 연료전지 AIP 체계를 도입하고 일본에 뒤이어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용 리튬 전지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기술 연구를 통해 대형 잠수함에 적용 가능한 X형 자망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폴란드 수출형 DSM-2000형에 최초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이는 현재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프랑스 스콜펜급 E+형 자망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X형 자망타는 기존 플러스형 자망타보다 방향 전환에 있어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어 섬세한 기동을 요구하는 연안에서 운용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특히 평균 수심이 52m에 불과한 발트에서 잠수함을 운용하기에는 수심 20m 이하의 저심도에서도 작전이 가능한 X형 자망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소형 잠수함이 아닌 대형 잠수함에 적용하기 위해선 매우 정교한 전용 알고리즘이 요구되고 이를 계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가 요구되는 실정이었죠. 이처럼 극소수 국가들만이 가능했던 고난이도 잠수함 설계 기술을 국내 기술을 통해 개발에 성공하면서 우리 잠수함의 경쟁력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우조선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프랑스 스콜펜급이 한 척당 2조 원에 가까운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반면 DSM-2000형은 한 척당 1조 원 정도의 가격으로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우조선해양은 이번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에 국군 잠수함을 개발하면서
획득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발휘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국군 잠수함 사업인 장보고 사업을 모두 수행한 유일한 방산업체로 한국이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국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잠수함에서 1000km급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거기에 최근 대우조선에서 건조한 3000톤급 잠수함 도산항 창호함이 성공적으로 실전 배치를 마친 데다가 SLBM의 발사까지 성공하여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잠수함 발사에 성공한 국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발사 능력을 요구하는 폴란드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게 가능한 것이죠. 다만 직접적인 미사일 기술 이전이나 수출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로 인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경쟁자인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인 상황이지만 한국은 간접적인 기술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288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공식적으로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폴란드와 공동으로 천무용 GPS 유도 로켓과 전술탄도미사일 등을 공동으로 생산 및 개발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한화 관계자는 한국이 폴란드의 MCTR에 걸리지 않는 사거리 290km급 전술탄도미사일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모스크바의 불벼락을 떨어뜨리길 원하는 폴란드가 직접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는 대우조선의 잠수함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부분인데요. 올해 한화그룹에서 대우조선을 인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한화그룹은 육해공을 총괄하는 거대 방산업체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한화는 지난 8월 미 국방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방산업체 가운데 국내 기업에서 가장 높은 순위인 30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현대로템과 공동 제작한 K 흑표전차와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7조 6천억 원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데다가 신형 장갑차 레드백을 통해 독일이 주도하고 있던 장갑차 시장의 돌풍을 불러일으켰었죠. 여기에 자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제조가 가능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KF-21 포람의 전투기의 엔진 국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화의 세계에서 손꼽히는 잠수함 기술력을 가진 대우조선이 합류하면서 부족했던 퍼즐 조각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거대 조선사의 탄생을 두려워한 이유에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합병을 막았었지만 그 결과 유럽 방산 시장을 잡아먹을 강력한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이 폴란드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 육군과 공군의 한국 무기 도입을 통해 한국 방산의 역량을 증명해냈었고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 전투기지가 폴란드에 마련될 예정이라 정비 부분에서도 인접국들에게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잠수함의 성능에 있어서도 세계 2위의 군사기술 강국 프랑스와 비교해서도 밀리지 않고 가격적인 부분에선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폴란드에 도입될 한국 군사 무기 액수가 2030년대까지 약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잠수함가까지 구매한다면 무기 대금을 다 지불할 수 있을지 조금은 우려되고 있는데요. 폴란드를 우크라이나에 이은 러시아를 막을 장벽으로 고려하고 있는 NATO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수십조 원을 확보할 수 있어 재원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폴란드가 100% 한국 잠수함을 살 거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라 내년 후반이나 내후년쯤은 되어야 확실한 결과가 나올 예정이며 잠수함 도입 사업이 아예 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하지만 대우조선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에서 DSM-2 전형이 프랑스와 독일을 상대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잠수함을 굴린 지 100년은 된 국가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감 없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곰 기쁜 소식이 들려올 거라 믿으며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방산 역군들에게 열렬한 응원을 보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